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6월 19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신문의 모든 일면 톱 기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회담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푸틴 서방 통제 상관없이 북과 협력 강화. 자, 24년 만에 방북, 오늘 김정은과 회담. 그 밑에 사진은 DMZ에서 지뢰 묻다가 폭발, 사진 내몰린 북한 군인들. 지금 휴전선에 장벽 쌓고 지뢰 추가 매수라는 북한군, 그 사진입니다. 합참에서 일단 폭발로 지금 북한에서 휴전선 부근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었다. 북한군. 기순을 막으려고 지뢰 매설을 늘리고 있고, 병력이 죽어나가도 작업에는 속도전을 붙이고 있다. 그리고 그 DMZ 쪽에 이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에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 남쪽으로 내려오려는 지금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 군인을 막기 위해서 지뢰도 매설을 하고 장벽도 쌓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북한 내부가 불안하니까 여러 가지 지금 도발도 하고 있고, 러시아와 그 회담을 하면서 이 금융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무역 시스템 같은 것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회담을 한다는 것이고, 국방, 우주, 에너지, 보건, 철도 같은 러시아 장관급 인사 대규모로 동행을 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정부에서는 첨단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서로 이제 그 주고받는 그런 협상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최근 상황이, 그 안보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국내에서는 제1야당 대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도 하지 않고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국회를 사유화하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기사들이 정치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생존투쟁에만 골몰을 하고 있는데 22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공동운명체가 된 친명 맹목적인 충성파 그룹이 이재명을 또 결사옹위를 해서 이 국민 생활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국민의 안전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개 논쟁, 애완견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그런 한심한 작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민주, 이재명 방탄, 점입 가경, 검찰, 법원 이어 언론의 집중 포화, 초선 의원들 이어 중진들도 가세했다. 추미애, 최민희 앞장서서 이재명이 이야기한 애완견, 검찰의 애완견, 언론을 향해서 이야기한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다 보태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면서 검찰을 공격하던 민주당이 이화영 부지사 1심 판결 이후 법원을 공격을 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언론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이 언론을 검찰 애완견이라고 한 표현이 방아쇠가 돼서 친명계 초선 의원들이 신호탄을 쐈고 나흘이 지난 어제도 계속 중진들까지 나서서 이재명 결사옹위에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그 전에 이제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 이런 이야기 했다가 좌파 매체들에게도 공격을 당했죠. 다 같이 포함시켜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일부 언론 하면서 또 몇몇 언론은 빼줬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지금 특검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특검법도 발의하고 막 했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이제 완전히 이제 다시 탄핵하겠다로 돌아섰습니다. 특검은 특검대로 하고 검사들을 탄핵을 하겠다. 왜 지금 갑자기 탄핵을 하겠다고 하냐면은 특검을 하면은 특검 법안을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과반수 이상의 힘으로 이 특검 법안을 검사들을 특검하는 이 민변 소속의 좌파 변호사들이 검사들을 수사하는 그 특검을 발의를 하면은 국회에서 표결이 돼서 통과를 시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그것도 시간을 기다렸다가 재투표를 해야 되고 그러면 또 폐기가 되고 이게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탄핵을 하자. 검사들을 탄핵을 하자. 탄핵을 해서 직무 정지를 시키자. 일단 탄핵에서 과반수 넘어서 탄핵 수찬이 여기게 되면 헌법재판소로 가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한 6개월 동안 검사들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에 대한 보강 수사 또 중단되고 사실상 중단되고 뭐 다른 검사들이 투입되겠지만은 전혀 이제 수사하던 검사들과는 다르죠. 수사도 중단되고 또 이 공소 유지 그 재판에 나가서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수사했던 검사들이 그 검사들도 탄핵 그 직무가 정지돼 버리니까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그것도 꼼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검사 탄핵이 지금 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이 이슈 이재명의 민주당 아예 한 면 전체를 이재명의 민주당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민주당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검사 등 4명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검사를 포함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뭐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 이런 걸 만들어 놨죠. 민형배가 단장입니다. 최근에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자, 박상용 부부장 검사는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1심에서 9년 6개월이 선고됐죠. 이화영의 수사를 담당해왔다. 자, 그래서 이화영에게 중형을 내린 이 판사가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제 이재명의 수사를 맡게 됐죠. 그러니까 일단 이화영에 대한 공소 유지를 방해를 해야 됩니다. 그 재판에서. 자, 그런 차원에서 관련 그 검사를 직무 정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무슨 뭐 사건 조작 대책단이라는 데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모해 위정교사로 탄핵안 발의가 가능한지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하영을 상대로 불리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해왔다. 뭐 술판 이야기 막 그런 거 있었죠. 검찰청에서 술판 벌여서 해요했다. 근데 전부 다 가짜뉴스로 밝혀졌는데 이런 걸 가지고 탄핵을 지금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검사 탄핵은 어떤 위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헌법을 위배했을 경우에 탄핵을 추진하는데 그래서 헌재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이것은 무슨 자기들 주장도 그런 게 아니고 이 위정교사, 모해 위정교사, 그러니까 이하영에 대한 진술을 강요했다. 이것 가지고 이제 탄핵을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헌재에 가서는 기각되리도 말든 일단 그 직무 정지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대책단은 또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사건 수사 검사였던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그리고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안을 추진하기로 일단 이건 다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에 박상용 검사는 검토 중이고 이건 아예 탄핵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장동 백현동 사건 수사 검사들이죠. 이 검사들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공소 유지를 하지 못하도록 탄핵을 하는 것이고 또 특히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 검사는 최근에 성남지청으로 옮겨간 뒤에 이재명의 정자동 호텔 특혜, 이재명과 정진상이 연루된 정자동, 성남시 정자동 힐튼 호텔 부지에 뭐 5단계 상향 조정을 해주고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있죠. 그 수사를 지금 다시 속도에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도 탄핵하겠다. 이 외에도 국정농단 특검 당시 서서원 최순실이죠. 조카 장시호와 진술 뒷거래 유혹을 받는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이것도 그때 장시호가 거짓말한 걸로 나왔던 이야기죠.
이것저것 다 모아서 검사들을 탄핵을 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은 21대 국회 당시 안동환,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 발의에 이어 네 번째인데, 안동환 검사는 지난달 30일 기각이 됐죠.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이 됐고, 나머지 손준성, 이정섭은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탄핵 심판 진행 중에. 그러니 이렇게 줄줄이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직무를 정지시켜서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그동안 좀 묵혀놨던 이 사건, 정자동 힐튼 호텔 특혜 개발 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최근에 강제 수사에 막 들어가고 하는데 그 담당 검사를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입법권을 가지고 무한정으로 이재명을 위해서 남발을 하는, 자, 그렇게 하라고 지금 국민들이 다수당을 만들어준 건 아니죠. 총선 민심 하면서 계속 떠드는데, 총선 끝난 지 총선 민심도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는 게 아니고 5%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총선 이후 지금 2달 이상이 지나면서 민주당의 이 독단적 행태들 때문에 이재명의 목불인경 같은,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좌파 진영 사람들의 아나무인 이런 행동 때문에 민심이 변했습니다. 민심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총선 민심 이렇게 들이대면서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죠. 자, 국회에서도 지금 언론 장악을 위한 법안을 어제 희한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야, 방송사법 법안 소위 숙려기간 건너뛴 채 15분 만에 처리. 자, 이 방송사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 거기에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종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해서 방송사법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이것을 통과를 시켰는데 15분 만에 다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원래 이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법안 심사 소위를 구성을 합니다. 거기서 논의를 해서 전체회의에 올려서 전체회의에서 15일 동안 숙려기간을 가진 다음에 법사위로 넘기고 본회의로 가는데, 그거 다 필요 없이 15분 만에 그냥 전체회의에서 딱딱 두드려서 소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곧바로 의결을 해버렸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왜 그렇게 빨리 이걸 처리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법안들이 공영방송을 여전히 장악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MBC 운영 경영진을 결정하는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의 임기가 8월 달에 끝납니다. 그리고 KBS 이사들도 임기가 8월 달에 끝나니까 그것을 좀 좌파 진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버리는, 자, 그 상황입니다. 현안마다 청문회 국정조사하겠다. 특검, 탄핵 하더니 이제는 청문회, 국정조사. 본격 청문회 전국 예고. 이 가방위, 법사위, 운영위, 국토위 이런 데서 청문회를 하겠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독식을 해보려고 해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죠. 그리고 관련 부처 장관들도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았으니까는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문회를 그러면 열겠다. 청문회를 열면은 청문회에서는 만약에 불출석을 하게 되면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죠. 장관들이. 그래서 청문회를 열겠다는 이야기인데,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안 들어오면은 민주당이 정무위원장을 포함해서 18개를 전부 다 차지하고 다수결 표결로 김건희 여사 정인 채택을 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용산을 방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자, 김건희 여사를 인질로 잡아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안 들어오면은 우리 김건희 청문회에 정인으로 채택을 하겠다. 그래서 정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오지 않으면은 동행 명령장을 발부받아서 우리가 명령장을 들고 용산으로 가서
김건희 내놔라, 집회하겠다, 이런 지경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김건희 인지를 잡아서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안 들어오면은 김건희를 정인 채택을 해서 용산에 쳐들어가겠다. 여러 가지 각가지 방법을 다 써서 지금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답답한 쪽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죠. 정부 여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답답할 것 같은데, 조선일보 정치면과 중앙일보 기사 신면 정황면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윤 야당 협조만 기대 말고 국민 속으로 가라. 중앙일보는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논란 지켜보는 용산, 우리 입장은 웨이트 앤드 씨,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이다. 일단 대통령실은 여당 전당대회 침묵 모드를 보이고 있고, 누가 출마하든 안 하든 출마를 막을 수도 말릴 수도 없다, 그런 입장이고, 핵심 관계자도 윤심은 없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런 이야기인데, 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상황입니다. 야당 협조만 기대하지 말고 국민 속으로 가서 좀 설득을 좀 하라.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언론 소통을 강조를 했는데, 국회 출석해서도 당당히 발언하라. 어제 국무회의가 끝나고 이제 비공개 회의를 한 자리에서 좀 답답함을 많이 토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국무위원들에게 여소야도 국회 구도에 위축되지 말고 한마디로 쫄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집권당이고 뒤에는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이 있다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민주당이 아무리 저렇게 해서 법안을 발의를 하고 난리를 쳐도 대통령이 헌법에서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 쫄지 말고 거부권 얼마든지 행사할 테니까 저렇게 극악무도하게 국회를 운영을 하면은 쫄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무위원들에게 여소야대 국회 구도에 위축되지 말고 대언론, 국민 정책 설명 등 소통을 강화하라. 최근 정부 여당은 세제 개편, 경북 포항 영일만 석유, 가스 개발 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죠. 상당히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일일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장관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만 바라보지 말고 언론, 시민과의 접촉을 늘리는 식으로 정부 정책을 적극 알리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확률을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값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터무니없는 결정을 한 게 아니라 높은 가능성에 기반해서 시추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을 국무위원들이 좀 제대로 설명을 하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서도 당당하게 발언하라. 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대 야당이 청문회를 일방 소집하는 등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수세적인 태도로 임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의 당부였다고 전했습니다. 6월 19일 보내드린 조간 따풀이었습니다.